자, 가수 박경 씨가 최근 음원 사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면서 가수들의 실명을 SNS에 언급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실명이 언급된 가수들 일부는 박경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박경 씨도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가요계에서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라고 하는 음원 사재기. 어제 오늘 나온 얘기도 아니지만 혐의를 입증하고 또 처벌하기가 어려워서 아직까지 실체가 명확하게 밝혀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최근에 이 음원 사재기 문제 왜 다시 이슈로 떠올랐는지 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열흘 전이었습니다. 11월 24일이었고요. 박경 씨, 이제 과거 아이돌 블락비의 멤버였는데 자신의 SNS에 아무개처럼 나도 사재기라도 해서 차트에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저격글을 올린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듀오 가수 바이브가 있었고요. 그 외에 지금 임재현 씨라든가 송하혜 씨는 오늘까지 지금 6명 중에 3명이 고소를 한 상태고 원래 이제 음원 강자라고 불리는 분들이에요. 네네. 나머지는 또 고소를 예고하고 있어서 법적 공방을 피해가기는 어려운 상태고요. 오늘 현재 상태로 박경 씨는 바이브에 대해서 SNS 글은 삭제했지만 사과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진실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뭔가 짚히는 부분이 있고 또 정황도 충분히 알고 있다라는 뜻의 어떤 자신감 같은 것도 좀 느껴지는데 이 음원 사재기를 한다는 거의 목적은 순위를 높이겠다. 그러면 순위가 높으면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이 쏠려서 또 더 많이 사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좋게 포장하면 이제 마케팅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문제는 이제 순위를 조작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또 이제 최근에 프로듀스 101처럼 결국은 불공정한 어떤 수법을 가지고 자신이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냐, 혹은 또 불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위법과 합법 사이를 오락가락하는 경계에 있는데요. 마케팅이라고 한다 말씀대로 어떻게든 적법한 방법으로 차트 상위에 올라가면 이 차트라는 게 신곡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자동으로 듣는 유저들, 사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재생이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듣는 분들이 그러면 많죠. 이제 양극화가 됩니다. 차트 상위에 갈수록 많이 듣게 되는 거고요. 골라 듣지 않는 이상. 또 그리고 화제가 됨으로써 적어도 상위 한 10위 안에 있는 곡들은 한 번씩 들어봐야지 이런 이제 이 소비자들의 밴드웨건 효과, 트렌드의 쏠림 현상. 사람들이 많이 듣는 건 이유가 있겠지, 좋겠지라고 생각한다는 우리가 거죠. 책에서 베스트셀러를 사보는 것과 같은 심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양극화를 조장하는 나쁜 이제 이 행위가 된다. 시장 불공정하고 바로 연결된다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문 브로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가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연한 비밀이다라고 하는 게 음원 사재기가 대대적으로 뭐 적발이 되거나 처벌이 된 사례는 없어요. 그런데 음악계에 일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유명 가수인 성시경 씨가 본인이 진행하는 방송에서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고 뭐 팟캐스트긴 합니다만 이 술탄 오브 더 디스코라고 하는 뮤지션이 자기가 직접 제안을 받았던 이야기를 또 폭로한 적도 있어요. 인디 쪽에서는 유명한 그룹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미손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래퍼인데요. 얼굴에 붉은 가면 쓰고 나온 래퍼인데 자신의 노래에서 이 사재기를 저격하는 가사를 써서 굉장히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음악계 내에서는 직접 내가 제안을 받았다. 뭐 얼마 내면 차트 얼마까지 올려준다고 하더라. 또 실제로 내가 밤에 목격을 하니 차트에 올라올 리가 없는 뮤지션의 노래가 상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혹은 또 내 지인이 그런 방법으로 했다. 그래서 이제 상위 차트에 올라간 적이 있다. 그리고 이 어느 소속사가 기획사가 많이 이러한 수법을 쓴다고 하더라. 그리고 가격이 얼마라더라. 이건 지금 굉장히 많이 대중들에게까지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 하더라는 거고 그게 업계 내에서는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대중들은 사실
하더라 정도로만 알고 있는 그렇죠. 거고 아직까지 실체가 드러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경우 네. 박경 씨의 SNS 저격과 여기에 대한 이제 바이브를 비롯한 뮤지션들의 법적 이 공방 네. 여기서 좀 팩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되게 되면 네. 조사를 해야 되니까. 진위를 따져야 되는 네. 것이고 일단 바이브가 굉장히 이번에는 강하게 이제 저 방어를 하고 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음원 차트는 어디서 만드느냐면 음원 사이트에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앱으로도 보고 이제 모바일 웹으로도 보는데 그 뭐 멜론이라든가 네이버 뮤직이라든가 소리바다라든가 굉장히 많은 이 유수의 음원 사이트에서 자 패턴을 우리가 분석해 본 바 네. 지금까지는 이상한 징후는 없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매크로라고 합니다만 네네네. 집단적으로 특정 뭐 IP나 ID가 음원을 이제 다량 매수한다든가 이런 경향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또 지난 11월 30일에 일이 하나 터졌어요. 멜론 뮤직 어워즈가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 차트 상위권을 석권했던 뮤지션들이 상을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문제 제기를 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네티즌들이 네. 부끄러운 줄은 아나 보다. 그러니까 네티즌들의 전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상위권의 차트를 점하고 있었는데 왜 상은 안 주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음원 사이트가 여차하면 이제 데이터까지 공개하면서 아마 이 법정 공방에서 이번에는 좀 진위, 뭐 쉽게 말씀드리면 박경대, 바이브 외에 이제 이 진위 공방에서 결론이 좀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누구나 그 음원에서 새 음반이 출시됐고 새 곡이 나왔을 때 이 네. 사람 곡은 무조건 음원 1등 올라갈 것이다 하는 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 BTS라든지 네. 엑소라든지 아이유라든지 하는 네. 유명한 가수들도 팬덤이 굉장히 그렇죠. 넓은 가수들이 신곡을 냈을 때는 네. 1위에 올라가더라도 의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팬들이 뭐 자발적으로 들을 수 있으니까. 뭐 그럴 법하다 네. 이렇게 생각을 문제는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브로커 업체가 있다라고 네. 하면 그거를 문제가 생기죠. 누구누구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이제 네. 지금부터 듣기 시작하세요라고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아이유의 신곡이 나왔습니다. 차트 1위를 석권하는 거 아무도 문제 제기 안 하고 최근에 겨울왕국 2라는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개봉됐는데 네. 뭐 스크린 독점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많이들 보고 있죠. 네. 그게 또 음악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OST가 뭐 1위를 한들 아무도 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러한 강자들을 누르고 어찌 보면 이제 다수 또 제 세대 위로는 잘 모르는 젊은 가수들이 차트 상위에 올라오기도 해요. 네. 그럼 이상하다 문제 제기하고 뮤지션끼리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저건 사재기 아니냐? 네. 저 기획사는 좀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브로커의 존재에 대한 이제 일부 증언들이 네. 과거엔 8천만 원이었다. 최근엔 1억을 넘는다. 1억 5천에서 2억 정도를 주면은 차트 상위 한 20위권 안에는 올라갈 수 있다더라. 그런데 문제는 이 어떤 수법을 또 분석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네. 두 가지예요. 하나는 SNS 마케팅이라는 걸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일명 또 바이럴 마케팅인데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입소문 마케팅이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 공간에 입소문을 많이 내서 지금 얼굴 없는 가수인데 혹은 무명의 가수인데 곡이 기가 막히다더라 하고 소문을 내서 찾아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네. 그게 조금 이제 과도한 마케팅일 수는 있지만 위법은 아니지 않는가. 그럼요. 네. 홍보를 열심히 해서 네. 듣게 만드는 건. 네. 근데 문제는 차트 내에서 돈을 주고 순위를 산다든가 혹은 우리가 뭐 드루킹이라는 이름에서 떠오르는 매크로 같은 것으로 한다든가 프로그램을 이용한 어떤 조작이 마미손의 노래에 내가 어떻게 기계를 이기겠느냐라는 가사가 있어요. 비판하는 노래죠. 예, 그러니까 내가 이세돌도 아니고 어떻게 기계를 이겨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또 뭔가 어떤 조작 순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 때문에 지금 바이럴 마케팅이라는 좀 적극적인 홍보 수단과 또는 차트 조작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의 사이에 이러한 이제 일들이 좀 펼쳐져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영역까지는 마케팅으로 볼 수 있으나 어느 영역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이것은 이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또 이제 위법 행위로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상당히 좀 스펙트럼이 아슬아슬합니다. 그 경계를 어떻게 타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밝혀내야 될 맞습니다. 필요가 네. 있겠습니다. 음원 사재기 얘기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됐습니다. 예전에도 오래됐습니다. 나왔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새로 나왔을 뿐입니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요, 이 인터넷 시대가 되고 2000년대 넘어서 음원 사이트들의 뭐 저작권 문제라든가 소송도 많았고 이게 정리되고 2010년부터는 음원 사재기가
논란이 많이 됐어요.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됩니다. 그때부터가 이제 네. CD에서 음원으로 네. 완전히 넘어가는 그런데 그 시기라고 전에는 이게 없었냐면 있었습니다. 그게 90년대, 80년대는 뭐가 있었냐면요. LP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레코드 시절에 그렇죠. 네. 음반 사재기 논란이 있었어요. 출판계에는 베스트셀러 목록에 우리 책을 신간으로 올리는데 책 사재기 논란도 있었어요. 네. 근데 시장이 끊임없이 정화를 해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차트 자체가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최근에 오디션도 못 믿겠다라는 것처럼 음원 차트 못 믿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스스로 공멸하는 행위가 됩니다. 차트의 이제 어떤 순수성을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네. 그래서 지금 해외 사례를 보니까 자 이렇게 줄 세우기식 차트가 왜 필요하냐. 네. 해외 음원 사이트들은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재즈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발라드를 좋아하고 네. 어떤 사람은 정말 이게 다 좋아하고 잡식성이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자기만의 차트를 다 큐레이션 한다고 하는데 큐레이션 서비스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만 너무 획일적인 또 줄세우기 문화 학력고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수능도 그럼 아니고. 음원 사이트들도 네. 어떤 그 순위별로 이렇게 늘어놓을 네. 것이 아니라 약간 맞습니다.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준다든지 하는 네. 그렇게 하면 좀 자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사재기 생각이 논란을 드는데. 불식시킬 자신이 없다면 네. 결국 맞춤형 서비스로 큐레이션 서비스로 좀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주로 이 음원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자성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티스트들, 가수들이 정당하게 평가를 못 받는 그런 폐해가 있을 것 같고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또 본인의 선택이 좀 왜곡되는 그런 부작용이 맞습니다. 생기는 다만 이게 좀 편리함이 있죠. 우리가 네.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구글은 검색창만 있었는데 네이버는 뉴스를 다 갈무리해주는 서비스를 한단 말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의 좀 특성들이 있긴 합니다만 네. 차트를 선호하고 좀 신뢰하는 우리나라 이 음악 소비자들의 특성도 작용을 할 텐데 갑자기 없어지진 않겠지만 이제 차트보다는 네. 개인의 취향을 더 선호하고 다양한 뮤지션을 좀 함께 발굴할 수 있는 네. 문화. 이건 음원 사이트, 음악 업계, 그 음악 소비자들이 네. 함께 좀 발맞춰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대목이긴 합니다. 같은 의견 표시하고요. 오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가요계 음원 사재기 논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